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교수님께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린 김종민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제 국민통합, 국가발전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과 위치에서 느꼈던 소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일을 했고요. 우리 안희정 지사님하고 같이 이제 충남 부지사로 한 2년 같이 해서 공직에 주로 있었고, 그 전에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양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직업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학문적인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간단합니다. 이게 정치인들만 잘하면 돼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질 않아요, 별로. 정치인만 잘하면 되니까 사실 이거 뭐 이렇게 토론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해서 그 과정에 이제 역할을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지금 뛰어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통합이 제대로 안 되게 정치를 했던 거에 대한 또 일말의 책임을 갖고 지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발제 끝내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도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니까 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면, 국민통합이 이제 왜 필요하냐, 이거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냥 유전자 자체가 우리가 같이 통합해야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나 민족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전통과 경험에서 정말 통합이 우리 원래 뿌리에 있는 건데, 특히나 이렇게 사회가 바뀔 때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국내 사례 중에서는 예전에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임진왜란은 그렇다고 쳐도 임진왜란 때 그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가 7년 동안. 근데 30년도 안 돼갖고 또 병자호란을 당했어요.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30년 동안 그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때 수많은 조정의 대신들 또는 학자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명나라에서 청나라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는, 중국에서. 중국의 큰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는 때니까 명나라하고 명분을 지킬 거냐, 아니면 청나라하고 좀 가깝게 지낼 거냐, 이거 가지고 우리 조정이 시끄러웠더라고, 30년 동안. 그러면서 한 번도 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병자호란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보다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이 병자호란입니다. 정말 준비할 수 있었고 우리가 반성하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한말 겪은 지가 지금 100년 됐습니다. 100년. 구한말 때 어땠어요? 개화를 해야 된다. 아니다. 위정척사를 해야 된다. 우리 전통을 잘 지키고 나쁜 외적을 다 침입해야 된다. 쇄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일본하고 좀 가깝게 지내서 어떻게 해보자. 갑오경장, 김옥균, 친일.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또 친청, 아니면 러시아랑 가까워야 됩니다. 국내가 이렇게 분열돼갖고, 심지어는 우리 조정에 있는 고종의 부인하고 고종의 아버지하고 왕의 아버지하고 왕의 부인이 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외국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이제 100년 만에 지금 우리 정치가 다시 이 통합에 정말 대우각성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미국, 소련 이렇게 돼서 간단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합쳐갖고 공산주의를 딱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문제는요 간단치가 않아요. 중국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무역 규모가 이미 미국, 일본 합친거보다 더 많아요.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만 가까워서 될 일이 아니야 이제.
물론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우리 경제 문제는 또 달라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좀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싸우면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가 저는 중국하고 가까운 정책, 미국하고 가까운 정책은 괜찮은데 누구는 중국하고 가깝고 누구는 미국하고 가깝고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국민 통합 문제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제 북한 문제 아까 우리 북한 급변 사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앞으로 국민 통합 이 전환기다. 평상시에는 좀 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거 확 바뀔 때는 정말 통합이 절실하거든요. 병자호란 통합 안 됐기 때문에 준비 못한 거예요. 구한말 우리가 통합이 안 됐고 의견 일치를 못 받기 때문에 누구는 친일하고 누구는 친러하고 누구는 친청하고 하고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북한 급변 사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남침해 온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좀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진압을 해버리면 물론 피해는 군사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지금. 북한 자체가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저는 예상컨대 중국이 북한 내 이제 친중국 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해서 장 누구죠? 이름도 까먹었네. 장성태. 아마 그 문제도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뭔가 개입을 할 겁니다. 그 상황에. 미국은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미국 국익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할 거예요. 한국이 지금 헌법은 한반도와 그 구속도서가 우리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북한 이제 정권 김정일 정권 무너졌으니까 여기는 우리 거야 하고 우리가 나가면 미국이나 중국이 오케이 니들이 해라 이렇게 놔둘까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국 미국이 북한을 요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주시오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외교적인 준비, 군사적인 준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맡았어요. 혹은 우리가 맡을 역량이 있다고 외교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야 한국이 니들 내부가 의견이 엇갈려서 안 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돼버리면 우리 역량평가가 돼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국제법적인 명분도 없죠. 실제 세력적인 명분도 없어요. 북한 사회. 결국에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명분을 살리려면 대한민국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자, 북한이 그 갈등과 뭔가 위험한 사회 아닙니까? 정권이 무너졌어요. 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위기 관리를 나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국제사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제가 안타깝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답답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구호만 가지고 될까?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저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바꿔봤습니다. 저는 뭉칠 때는 뭉쳐야 되고 흩어질 때 흩어져야 된다. 이 통합의 훈련 또 통합의 어떤 문제 해결의 역량을 우리 갖추는 게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 가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독립.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서 싸웠어요. 일제를 물리쳤습니다. 이 독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도 우리가 독립은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친일한 거에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보 있습니다. 안보. 안전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6.25 때 나가서 싸운 거, 우리 나라를 지킨 거에 대해서 그 지킨 분들의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민생, 먹고 사는 거. 정치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60년대부터 보릿고기 감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이 역사,
또는 그 헌신에 대해서, 그 땀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거를 가치로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다 우리 가치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거 하나로 묶어놓는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독립, 안보, 민생, 정의 이런 가치들이 뭉쳐져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책이 많습니다. 무상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노동정책을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무수히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이거를 옛날처럼 그냥 대통령 혹은 뭐 정부에서 하면 한다, 이게 안 돼. 이제 사회가 세대 간에도 다르고 소득 간에도 다르고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정책을 묶어나가는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원적인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묶어낼 수 있는 정치가 되는, 왜 이 정치가 안 되느냐? 이거 정치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원래.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치인을 욕하고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싸운다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이 지역 대결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요 13대 국회 이후에 이렇게 양당이 그 소선거구제로 해서 지금 13대 국회 이후에 지금 7번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대한민국 영남 호남이 60석 37석입니다. 그런데 영남 호남이요 90%가 한 당이 석권을 합니다. 매번 선거할 때 7번을. 그러니까 변화 여지가 없어요. 7번을 그대로 그러니까 90%는 한 당이 해. 결국 투표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당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당에만 충성하면 당선되니까. 국민들이 선거 때 너 뽑아줄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양당이 계속 그 자기 당, 그 당론, 당리 당략에 묶여가지고 서로 갈라져갖고 타협이 안 되는 정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정당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국민들 눈치를 보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 국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를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안보 통일 외교 정책은 여야를 떠나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당 딱 계급장 띄고 모여가지고 합의된 정책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통일 문제는, 외교 문제는 미국 중국과 어떻게 대할 거냐,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북한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는 정권이 박근혜가 되든 이명박이 되든 김대중이 되든 노무현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누가 되든 정책이 똑같이 강해요. 이렇게 이 문제는 우리가 왜? 우리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을 떠나서 합의된 정책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만들어지면 국민통합이 된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인들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좀 가해 주셔야 됩니다. 좀 짧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계룡시 부시장님께서 민군화합과 상생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안에 부시장님은 10분도 안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네, 계룡시 부시장입니다. 통일, 안보, 국민 통합, 이와 관련 등 거대 담론은 그 일부에서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룡시 발전이 군의 사교와도 직결된다라는 그러한 바탕에서 이번 고민해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 그리고 민군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비전, 그리고 군과 민이 상호 구체적으로 협력해야 될 우리 지역 현안과 그 분야,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특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계룡시는
그 조선 초에 태조가 천도 후보지로 정하고 1년 동안 그 대궐 공사를 했던 풍수지리적 대길지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3군 본부가 위치한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1983년도에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고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위해 3군 본부를 이전 사업을 추진했고 89년도에는 육군과 공군 본부가 93년도에는 해군 본부가 이전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방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구성은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약 51%인 2만 1000명, 반이 넘죠. 하고 있으며 우리 저기 계룡시 도시개발로 인한 유입 주민이 약 41%, 고향을 지키고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약 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룡시의 그 모든 정책이 군인 및 군인 가족에게 혜택이 간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와 계룡대와의 상생 과제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렇게 자국민 안위를 위해서 규모가 있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워싱턴에 접경한 인구 20만 중소도시인 알링턴 시가 그렇고요. 역시 미국 버지니아주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위치한 퀸티콧 시가 그렇습니다. 퀸티콧 시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답니다. 알링턴과 퀸티콧의 발전 역시 군과 민이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 계룡대 그 안에도 뭐 구체적인 것은 보안입니다만 약 10,000명이 넘는 인적 규모가 계룡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도 우리 계룡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되는 대한민국 제1의 국방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 군이 상호 신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로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책 협의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조직에 민군 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런 창구를 통해서 민군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공세적 자세를 저희도 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승격과 함께 계룡대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며 지역사회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 국방과 안보 등 국민 통합 차원이 도시로 발전돼야 합니다. 민은 군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군은 시민에 대한 친화를 통해 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관은 새로운 지역 자원 확보 및 어울림 마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매년 개최되는 계룡 군문화 축제를 통해서 민, 관, 군이 상생화합하는 군사도시로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계룡시도 국방과 안보에 국민 통합적인 시스템을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군 복무 후 제대 군인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장기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거주자 우대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택지 개발 등을 통하여 전역 군인 안식처를 조성하는 등 군인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계룡시의 사업이 국방과 안보를 책임진 군의 사교와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과 군이 상호 구체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를 저희 계룡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가 명실상부한 국방중심 도시로서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 과제들을 공유하고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군, 관이 함께하는 상생화합행정 실현입니다. 두 번째로 계룡시 중심의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세 번째로
안보와 국방모범도시 상징인 안보체험장 조성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룡시 랜드마크 설치입니다. 또 제대 군인촌 조성 및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계룡시는 2017년에 충남 도민체전과 2020년에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로 확장 등 기반 시설을 위해서 SOC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라디 아파트, 즉 엄사 단지에서 종합운동장 간 도로 신설, 2021년에 완공 예정인 서대전 IC에서 계룡시 입구 간 6차선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에 좀 조기 마무리하고 계룡대 입구까지 연장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계룡 그 본부 교회에서 세동까지 도로 개설, 이것도 이제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완공 예정인 두마 연산 간 국도 1호 개설, 이것도 이제 좀 2024년입니다만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의하고 있고요. 또 이 충청남도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KTX 남공주역 활성화입니다. 남공주역 아시죠? 그 탄천에 있는 거. 역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활성화 승객이 별로 안 돼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룡 노성 간 지방도 645 도로 개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충남도청이라든가 국토부, 행자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SOC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을 보면서 군인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저희도 느꼈습니다. 계룡시 발전과 사기 진작은 우리 군의 사기와도 이어진다고 볼 때 3군 본부와 함께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승격과 함께 계룡대 주변 개발의 필요성 및 상생 협력 방안을 위해서는 계룡대도 지방자치 한 축이다 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동반자적 관계다라는 것을 저희는 정립하면서 계룡대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 구상 및 정책을 발굴하고 민, 관, 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든 조직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군과 그 가족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주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군 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건설을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 아래 민, 군이 협력과 화합을 통해서 국방 관련 최대 직접적인 논산, 계룡, 대덕스크 등과 연계해서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 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작지만 강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서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5분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이사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전에 시의원 했던 김대영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토론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또 저희들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지금 시간적으로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는 이제 통일안보 그리고 국민통합과 민군화합 토론회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을 했는데, 아까 1부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통일안보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주로 국민통합이나 우리 시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에 관해서 국민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조합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우리가 태생적으로 뭐 누구나 살아온 과정이나 뭐 교육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재산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직장의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칙갈자 등나무 등자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칙은 왼쪽으로 꼬이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인답니다. 그래서 둘은 영원히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같이 꼬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한 번을 좀 보니까 한 번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태생적으로 틀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봉합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통합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이나 우리 지역의 지도자님들 많은 분들이 역시 좀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커가는 청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웃 간에 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용서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면 결국 계속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랑과 이해, 용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봤더니 저희들이 그 갈등의 소지가 어떤 것이 가장 큰가라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갈등도 있지만 특히 계층 간의 갈등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갈등의 그 폭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 갈등, 그다음에 이념 갈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갈등, 담화 갈등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자꾸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시민들 모두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그 길을 좀 좁혀 나갈 때 우리 국민이 또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기 자리에서 지금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다른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6.25 때 참전을 하셨거나 6.25를 다 겪으셨던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지금 6.25 참전 수당이 지금 18만 원인가요? 20만 원, 18만 원이죠. 네. 6.25 때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나라를 지켰던 분들한테 지금 18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진짜 이게 우스운 겁니까,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한테 5월 18일 국회의원들 하루만 해도 연금 얼마입니까? 국회의원들 연금 1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3만 원인가?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분들한테 20만 원, 이것도 지금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참전하셨던 분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께서 자꾸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기 뭐 앞으로 계속 정치하시는 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좀 져줘야 됩니다. 지금 말로만 책임져 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군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면 이 민간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데 30일밖에 치료비를 안 줍니다. 지금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무료로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30일밖에 치료비를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이 다시 나가서 싸우시라고 하면은 우리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들은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 한마디로 집구석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마누라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제도적인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갈등은 더 또 증폭되리라 생각하면서 제 주어진 시간이 딱 5분밖에 지금 정확하게 5분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줄이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신태균 교수입니다. 일부 토론 때 가톨릭대학교 이석준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씩이나 이렇게 왔느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지역 주민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계룡시로 이주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데를 두고 서울에 있다가 계룡시로 이렇게 이주를 하고 그 유인책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계룡시를 만들 때 초창기에 정말 그 산악지역으로 있을 때 저도 업무차역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룡 출장소로부터 계룡시가 돼서 어느 날 제가 와서 이렇게 볼 때는 두 개 여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에 보면은 순대국집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초라했는데 버스도 그 길로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천지개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 원래 고향은 저기 경상남도입니다. 남쪽으로 가기도 좋고 서울로 가기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분가시키고 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독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데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는 서울에 학교에 있고 제가 이제 주말에 내려오면은 열차 문 여는 순간에 제가 고향의 제2의 고향이라는 고향의 냄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앞에 부분들은 이제 통일과 안보, 국민통합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의 특성 계룡대라는 이런 기반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이만큼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룡대 쪽에 있는 인구가 한 반쯤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원래 원주민이 한 8%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룡대라는 이런 어떤 큰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룡시가 클 수가 있었다면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 계룡시가 상군본부는 어떤 잠재력으로 우리가 크게 활용을 하고 우리 계룡시 자체에 거대한 비전을 세우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어떤 알링턴이라든지 이런 데 그 군사 도시가 그 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됐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이 토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니까 이 도시 확충도 하면서 계룡대와 이런 협의사항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협의, 협조, 같이 이렇게 협업 업무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제가 파악을 하면서 이제는 민군 화합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용어도 우리는 이제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민군 상생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지 화합이라는 말은 정말 군이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정말 변화와 변혁과 발전의 주체자의 입장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오는 가운데 빚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서로 화합하자는 뜻으로 이제 용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군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면은 민군 관계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민군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민과 분리돼서 이런 군만의 어떤 군인과 군민 가족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했지만 지금은 시민사회와 같이 가기 위해서 통합형 모형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그 지역사회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군과 군인가족과 민간이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군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근본부가 그동안에 우리 계룡시에 지원하고 있던 이런 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상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뭐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계룡시가 어떤 모습의 계룡시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이 될 시기로서 특히 제가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인구 문제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4139명인데 2010년 10월 달에 43,000명으로 정점을 끊다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 실정입니다. 세종시 때문에. 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 유인책을 먼저 실시를 해서 우리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요인이 부시장님 그 발표하신 내용이 쭉 보면은 재대군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군인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방도시다 보니까 우리 여기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지역을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그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이렇게 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대군인촌을 구상한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군인들의 직업 군인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많이 같이 생활했는데 또 제대에서까지 어떤 이렇게 단체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촌을 구상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 저도 들어가서 하다 그러면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해준다 해서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군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어떤 이런 그 위원회라든지 우리 지역에 보면 오늘 이게 주최하는 육군협회 그다음에 뭐 제한군인회 군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서 시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많은 제도가 나올 때 현실적인 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다 이렇게 실태 조사가 다 끝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전시와 우리 주변에 보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상군본부에서 비무기 체계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각군본부 소관입니다. 대단히 좀 좋은 이런 그 발상인데 이것도 이제 군에서 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시가 부시장님 그 발표 말씀대로 공세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가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여기 많은 어르신들과 같은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사회에 뭔가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론 두 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하신 두 분한테 1분씩 이렇게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하시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예, 가톨릭 대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그 군도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데 너무 고무적이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 지적해 주신 그 제대군인 조두상 같은 것들은 더 충분히 우리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제대군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민원이라든가 기업애로 방금 같은 그러한 사안들을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할 텐데 그때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우리 제대군인 가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인권협회 그리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오늘 토론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룡시가 발전하는 것이 그 국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민 교수님, 예.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결국 핵심은 이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 역량은 저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아니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게 통합이거든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도 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그거 하라고 뽑아주고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의견이 다른 걸 어떻게 묶어내는 거를 안 하고 의견이 다른 걸 지금 포기하고 갈라서는 쪽으로만 가니까 지금 이 정치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러면 혼나겠다 이것만 있으면 바뀝니다. 근데 선거 때 절반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갖다가 막대기 꽂아도 되니까. 이 정치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잘못 보이면 다음에 떨어진다.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영남후 나오면 무조건 당만 잘 타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 이러면은 국회의원 절반은 국민들 생각 안 듣습니다. 그래갖고 싸움 갈라지건 마음이 흩어지건 그냥 서로 목소리를 내서 싸우는데 상대방을 자극하는데 시중을 하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하는 거 같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정치를 위해서 빨리 좀 바뀔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좀 써주시고요. 저도 하여간 직업이 정치인으로서 노력하는 기회가 닿는 한 그런 정치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흘렀지만 또 우리 옛 어른들 말씀 중에 어르신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아주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두 분 말씀은 제가 꼭 좀 청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전광정 노인대학장님 아직 계십니까? 예, 우리 어르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쭉 토론 들으시고 나서 전광정입니다. 오늘 제가 와서 참 잘 왔고 또 우리 노인대학 학생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 이것은 이렇게 적은 사람이 들을 게 아니라 이 계룡시 시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텐데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 교수님 또 부시장님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관심이 이쪽 민군화합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에는 현역으로 계시면서 참 국방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전역하신 장군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룡시의 번영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가칭 계룡시 번영이랄지 그런 속에는 우리 심 교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분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하고 그것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 공무원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브레인 노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좀 조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일전에 뭐 안희정 도의사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군 관련 대학을 우리 도시에 설립해 놓으면 우리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학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국방의 도시니까 이런 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시에는 이런 무슨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중소기업 몇 개 이런 정도가 있는데 군과 관련된 그런 산업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역 장군님들께서 중간 다리를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우리 부시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의 그 인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이게 불어나지 않아서 걱정인데 우리 군 가족이 51%나 됩니다. 그런데 그 군 가족들이 전부 여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51%로 이제 이외에 그런 것은 군의 협조를 얻어서 그 인구를 좀 확충시키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군문화 축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문화 축제 나아가서는 세계 군문화 엑스포까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그 내용을 우리 관과 군이 더 좀 협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이어야지 지금 너무나 단순합니다. 세계적인 세계 군문화 축제 엑스포니까 세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군문화 축제를 한다면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나라가 60여 개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와서 당신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저기 그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그 나가면은 국기 개양대 16개국 국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16개국이 아니라 60개국 그 이상의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또 그런 분들이 오면은 자기네 나라를 충분히 좀 피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굉장히 못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임정진 보훈단체 협의회장님 아직 계십니까? 네, 그래요. 네, 우리 협의회장님 말씀 한번 또 청해서 듣겠습니다. 갑자기 시키니까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89년도에 서울 삼각지에서 이사 와가지고 1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군 화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는 계룡시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군예비역 장군들 많이 계시니까 저쪽에 현역 분도 계시네요. 여기 가셨네. 군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군도 계룡시에 사시는 시민으로서 역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현역 시절에 그걸 한 번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우리는 국방이무라는 중요한 슬로건 때문에 여기 아무 관심이 없죠. 특히 계룡시에서는 여기에 협조를 하려고 해도 기껏해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혼자 만나서 근무지원단장을 계룡시와 어떤 협의를 할 때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 국방부로 가야 돼요. 여기 상무총장이 아무 권한 없어요. 계룡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룡시는 점점 힘들게 됐어요. 옛날에 육군본부 근무지원단이었을 때는 본부사령실에 있을 때는 모든 협의해서 잘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님은 계룡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 정책시장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혀 그러니까 계룡시는 상군본부와 협조해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예비역에 대해서
단체장 활동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계룡시민은 뭐예요? 상권법에서 매일 뿌는 거 다 받고 계룡시민으로서 지상구 페스티벌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다 매일가스 맞고 계룡시의 경제적이 하나도 없고 이래서 상생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군도 이제는 주둔지에서 시민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감히 제안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5시 반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또 아주 좋은 의견들이 아주 이렇게 또 많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2부 토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저도 우리 김종민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통합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선도하는 것은 역시 그 정치인들이 해야지 되는 것인데, 정치는 또 속성이 그 자기의 정권을 창출하고 그런 또 정치적 이익을 유지해야지 되는 그런 또 그 불가피한 요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도록 끊임없이 국민들이 잘 감시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고 해야 또 정치가 그 제기를 간다. 그래서 국민이 지혜로워야 된다.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정치 수준은 결국 국민들이 내 수준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 학자들 말씀 들었는데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데 젊은 엄마인데 아들이 불평을 딱 했어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유 있는 불평이에요. 엄마, 왜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반찬이 상이 꽉 차는데 아빠가 없고 나하고 엄마만 있을 때는 반찬이 이렇게 형편없냐? 차별 아니냐? 딱 따졌어요. 엄마가 뜨끔했어. 이야, 이 진짜 이유 있는 말이잖아. 근데 엄마가 지혜로웠어요. 순간 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 유치원 아들을. 그렇다고 막 욱박질러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뭐 좀 이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지혜로웠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그래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낳았잖아. 근데 아빠는 누가 낳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아빠는 할머니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잘 안 해주면 삐져.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러니까 그 유치원 꼬마가 그렇겠네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유머지만 지혜로우면은 유치원 아들도 욱박질러서가 아니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유치원 아들도 설득할 수 있다. 국민이 지혜로우면 정치인들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먼저 지혜로워지자. 그리고 또 화합하는 데 있어서 민군화와 또 이걸 넘어선 민군의 상생 발전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계룡시가 민군화합과 상생 발전에 아주 모범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얘기 모두 마치겠습니다.